박혀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헤럴드경제신문에서는 2020년 4월 22일 인터넷판에서 미 국방부가 2009년에 만들었다는 북한 붕괴 시 대응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당시 4년마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 QDR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로 한국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그것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충격적인 것은 당시 미 국방부는 북한이 붕괴되면 평양과 황해 남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 남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엔과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분할 통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6년 후인 2015년 8월 일명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단체의 해킹에 의해서도 유출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자료에 담긴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2009년 당시 거론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 남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2009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소 한국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 방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평양에 대한 통제권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붕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할 겁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듣기조차 싫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첫째, 이 방안을 통하여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북한이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별도의 국가이고 따라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국제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북한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에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할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토의 일부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보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 붕괴를 방치할 경우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한반도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미국은 가급적이면 한국에 의한 통일을 지원해 주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변화된 안을 보면 핵심 지역은 한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한국과 미국에게 유리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평양에 대한 공동 통제권을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분할 방안을 처음 보셨을 때는 화가 나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왜 한국에게 불리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중심의 통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방안까지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이 붕괴된 후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모든 사항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북한 땅은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면 당연히 한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라면 그것을 순순히 허용하겠습니까? 그들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둘째, 한국이 평화로우면서도 영토를 손해보지 않은 채 통일하는 유일한 방안은 동서독의 통일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남한과 통일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새 정부와 남한 정부가 통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가 간섭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 합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일단 북한을 안정시키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그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부터 북한의 합리적 지도자들을 잘 선별해서 관리하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겁니다. 넷째, 우리도 통일을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두고 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선택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최상을 지향하되 최악의 위험이 클 경우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세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감상론적 통일론에만 사로잡혀 국론이 분열되었고 결국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